옆에 계신데 못 물어봐서 답답한데 전 측근.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오면은 불편하시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금 저서에서 탄핵안 가결로 상처 입은 분들한테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장동혁 의원께서는 탄핵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과해야 되는 대상에 장동혁 의원도 들어갈까요? 장동혁 의원이 그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잖아요. 12월 14일 날. 네. 그래서 그날 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욱해가지고 사표를 냈다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아니에요? 좀 오해입니다. 본인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뭐 친한계 모임에서 탄핵에 찬성하면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난 얘기라서 저는 이런저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제 입장과 또 제가 한동훈 대표께 해야 될 수 있는 드려야 되는 말씀은 그 과정에서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네. 한동훈 대표와 대화할 때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침묵을 지키시니까 제가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서 저는 계엄 이후에 제가 사퇴할 때까지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엄 이후에 첫 번째 의총에서 저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107명 의원님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중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뭐 한동훈 대표께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3일까지는 그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의총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론이 탄핵 찬성이 된다면 제가 사퇴하는 건 맞지 않죠. 107명 의원님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뭐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12월 14일 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부결. 근데 저는 탄핵을 결국 막지 못했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뭐 정치인은 어쨌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에서 만약 인용이 돼갖고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경선 준비를 하고 한 달 안에 경선을 끝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의 생각이 확 바꾸기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기 때문에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탄핵 반대 쪽으로 몰려있는 그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와서 탄핵 가결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약간 변한다고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 그 변곡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 그 변곡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위헌적이라고 먼저 규정한 건 너무 성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조차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위헌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그건 탄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이 망설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은 뭐 체포 명단에 들어간 거 이거 관련 없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퇴진에 대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선 거예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그 유효한 방식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퇴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대통령실 관계자로서 듣고 자기가 그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명백한 위헌이고 계엄이 부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부당한 겁니까?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느낌 때문에 부당한 건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여당 대표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 얘기를 갖다가 여당 대표에서 안 했다라고 하면 아 이거 전국이 진짜 곤란하겠구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요거 삼아가지고 뭐 성급했다는 둥. 개혁은 부당하다면서요. 개혁은 부당하다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당을 추스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도로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까지 들어갔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거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거절한 거고 그 상태 속에서 탄핵도 반대했는데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탄핵도 반대? 그럼 대통령 계속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대표는 여러 가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 의미가 결국 같다 하더라도 그 단어에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잘못됐고 이 계엄은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서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계엄 이후의 사태까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그 당시에 지도부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갑자기 사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또 각자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감당하고 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